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2015학년도 고2 9월 모의고사 39번부터 42번까지의 문제를 분석하고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4쪽, 15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을 배울 부분 작자 미상의 곽해룡전 고전 소설이고요.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왔고요. 40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세부 내용 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1번 보기는 윗글을 도식화한 것이다. A, B에 대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 A는 1차 전투, B는 2차 전투가 됩니다. 42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보기 영웅 군담 소설에서 탐색 구조는 결여의 발생과 이를 극복하는 여정을 통하여 충족에 이르는 결여 탐색 충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웅 군담 소설이라는 거예요. 그럼 각해룡전도 영웅 군담 소설이라는 거죠. 결여는 안정된 상태에 있던 주인공에게 결핍 상황이 발생하는 것. 탐색은 이러한 결핍 상황이 해소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충족은 결핍 상황이 해소되어 다시 안정된 상태로 되는 것. 그리고 이러한 탐색 구조는 작품 전체에서 반복되기도 하며 최종적으로 영웅이 위협을 달성함으로 완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힌트가 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작품 분석을 보도록 하죠. 자, 이제 고전 소설 똑같이 인물 사건 배경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수가 제목이 곽해룡전이니까 곽해룡이 원수일 가능성이 크죠. 원수가 몸이 고나여 침석에 의지하였더니 비몽사몽간에 한 노승이와 이르되 원수는 이 원수라는 인물이 나왔고요. 노승이 나옵니다. 원수는 무슨 잠을 이리 자느냐 승상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 바삐 구하소서 니은 이 노승이 뭐하고 있습니까? 기억 니은의 정보를 뭐하고 있어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뭐라고 제공해요? 승상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승상에 대한 위기를 뭐하고 있으면 경고하고 있어요. 학원을 놀랍게 다르니 한바탕 꿈이라 즉시 절도사를 청하여 전후 말을 이루고 진번에 가는 거리를 물으니 천년이라 학원을 마음이 바빠 급히 말을 몰아 나오니 벌써 동방이 밝고 일색이 비치는지라 울적한 회포와 무궁한 화를 이기지 못하여 풍우같이 달려갈새 벌써 오시가 되었는지라. 진번에 다다라 산 위에 올라보니 어떤 노인을 밧줄로 묶고 오시라 그랬어요. 이제 달리기 했는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가 오시니까 꽤 시간이 흐른 거죠. 진번에 다다라 산 위에 올라보니 어떤 노인 나와요. 밧줄로 묶어 술에 싣고 나오니 명패에 썼을 때 대국 반적 곽충국이라 하였거늘 그제야 부친인 줄 알고 노인은 누구였어요? 부친이에요. 곽계룡의 부친. 한편 슬프고 화가 치미는지라 급히 둔갑하여라 그랬어요. 몸을 5 만들어 각각 갑주와 장검을 들리고 육갑을 외워 천지풍을 일으키고 화살과 돌을 날리며 신장으로 군영을 습격하여 죽이게 하고 360명의 사천왕을 불러 좌우에 옹야하라고 말을 몰아 적소금을 들고 큰 소리로 왈 무도한 역적은 나의 부친했지 말라. 자,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어떻습니까? 비현실적인 전기적인 부분이죠.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자충우돌하니 진번 장졸이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는지라. 원수가 적소검을 날려 좌우 무사를 베고 승상을 구하니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통곡왈. 승상을 구했죠. 안전한 곳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곽해룡 원수의 비범한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이한 전기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부치는 정신을 진정하소서 불초자 해룡이 만나이다 하니 승상이 혼미 중에 해룡이란 말을 듣고 눈을 잡고 눈물을 흘려말 내 해룡이라니 반갑기 책량 없고 슬프기 무궁하다. 내 어찌 알고 와서 나를 구하면 너의 모친도 평안하시냐? 전후사를 말하라 라고 하는데 이제 기억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후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이 기억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과거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죠. 원수가 여쭈오되 부친이 귀양 가신 후 소자가 모친을 매시고 입쌌더니 부친을 배웠고저 모친을 하옥하고 유배지로 향하옵다가 두문동에서 두 자사와 신앙을 만나던 말이며 또 스승을 만나 수법을 배운 말이며 서번을 물리치고 부친의 귀양을 풀어주라는 천자의 명을 받아 공문을 가지고 설산도로 가다가 부친이 끌려간 소식을 듣고 진번으로 오다가 절도령에서 꿈꾸던 말이며 모친이 죄인되어 궁중노비 되었단 말을 세세히 구하니 승상이 듣기를 다 마침에 목매어 울며 말 내 늦게야 너를 낳아 이다지 장성하여 국가사직을 보호하고 나를 풀려나게 하고 또 오늘날 화를 명쾌하니 어찌 하늘이 감동하시고 부처가 지시한 바가 아니리요 하고 등을 어루만져 말 지금 진번이 강성하여 토번과 합세 철관도사로 모사를 삼고 묵툭으로 선봉을 삼아 중언을 치고자 하여 나를 붙잡아 달래어 너를 유인하고자 하며 내 듣지 아니하고 오늘 이 지경을 당하였거니와 적장 묵툭은 만고 명장이라 부디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거 진번이 나오네요. 진번. 이 진번은 결국 뭡니까? 지금 원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적대 관계에 있는 거예요.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하며 못내 반기며 비회를 금치 못하고는 원수가 왈 부치는 안심하소서 소자가 비록 무죄하오나 적장은 두렵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칼을 들고 나서며 크게 외쳐왈 진번은 내 칼을 받으라 금일 너희를 물리치고 부친의 분을 씻으리라 하고 신장을 불러내 함께 달려드니 진번 왕이 뜻밖의 신장을 만남에 몹시 놀라 한편 백마를 잡아 피를 사면에 뿌리고 풍백을 불러 풍운을 씻어버리며 제장 군주를 불러 진을 치게 하고 좌우 생사문을 내고 진 앞에 숙정패를 내어 꽂고 군호를 정지하며 선봉 묵툭을 불러 싸움을 도두건을 원수가 살펴보니 구둠이 철통 같고 풍운이 절로 그치니 신장이 접전치 못하는지라 해룡이 마음에 해오되라고 하면서 니은처럼 이야기합니다. 내 술법을 당할 자 없더니 오늘날 진번에 이르러 나를 항거하고 신장을 물리치며 팔진도를 벌이니 실로 응천도사의 말이 옳도다. 내 제주를 다시 행하리라. 예전에 응천도사 스승인데요. 스승이 경고했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고 비를 뿌리니 사면이 다 바다되어 물이 넘치는지라. 원수가 몸을 솟구쳐 공중에 올라 외쳐왈 너의 조그마한 재주와 용맹으로 어찌 나를 당하리오 하고 적소검을 드니 화강이 충천하며 뇌성병력이 진동하는지라. 철관도사가 대경하여 선봉 묵툭으로 나가 싸우라 하니 묵툭이 말을 달려 외쳐왈 적장해룡은 헛장담 말고 빨리 항복하라. 너를 진중에 가두었으니 무슨 근심이 있으리오 하며 달려들거늘 원수가 바라보니 키는 십척이여 몸은 맹호 같고 얼굴은 먹을가라 부은 듯하고 소리 웅장하여 짐짓 일대 호걸이여 만고명장이라. 심중에 헤아리되 철관도사 신통이 이러하고 또 적장이 용맹하니 쉽사리 잡지 못할지라. 이제 검술로 잡으리라고 적진을 살펴본 후 적소검을 들고 묵툭으로 더불어 싸울세 짐짓 적수라 300여 합에 승부를 결치 못하고 또한 화살과 돌이 비오듯하니 원수가 가장 위급한지라. 가만히 진원을 외어 몸을 300에 나눠 적진을 지치고자 하더니 적장 또한 진원을 염하여 300해룡을 막는지라. 대단하네요. 300명으로 분신술을 사용했는데 300명으로 분신술을 사용해서 막고 있어요. 종일토록 싸우다가 승부 없고 또한 기갈이 심한지라. 가만히 진원을 염하여 혼백을 감추고 변신하여 깃발을 적진에 던지니 완연히 원수라. 적장이 깃발과 싸울 적에 원수는 진 밖에 나와 농림산으로 돌아오니 승상께서 묻기를 내 적진 보니 또한 어떠하노냐. 원수가 대답하기를 소자가
세상에 횡행하여 대적할 자 없더니 오늘날 묵툭의 검술과 도사의 재주를 보니 실로 뛰어난지라 천자의 구원병을 기다려 싸우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상황이에요? 아까 40분 보기에 나왔던 것처럼 결여 탐색 그리고 충족의 과정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뒷부분 줄거니 하니 승상이 염려함을 맞이 아니하더라.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뒷부분 줄거리에서 원수는 농림산을 떠나 전날 스승이 준 편지대로 부처와 용왕에게 제를 지낸다. 제를 통해 도력을 높인 원수는 구원병과 함께 적을 섬멸한다. 이후 부친의 원한은 풀고 모친과 제외한 원수는 훗날 위왕으로 봉해진다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뭡니까? 결여되어 있고 탐색하며 충족되는 과정이 나타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어렵지 않은 본문이었습니다.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이제 39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초현실적인 요소를 살펴 흥미를 높이고 있다. 전기적이다 나와 있죠. 몸이 300으로 분신이 되고 뭐 6명으로 분신이 되고 그리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화살과 돌을 막 날린다, 뭐 신장을 변신한다, 뭐 이런 것들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초현실적인 부분이 나타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맞지요? 이것도 둘 다 맞습니다. 위험을 예고하는 꿈을 통해 노승이 예고하죠. 다음 사건을 진행시키고 있다. 장면의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사건의 긴박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구체적인 묘사, 싸우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긴박감, 싸움이 아주 손에 땀을 지게 하는 싸움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인데요. 뭐가 틀렸나 보도록 하죠. 천상과 지상의 공간을 교차하여 사건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있다. 5번이 틀렸는데요. 왜 틀렸냐면 지금 천상과 지상의 공간을 교차했다. 이 말이 틀렸습니다. 지상에서만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40번 갑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기억, 아까 읽었던 부분이죠. 과거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인문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맞지요? 니은 인물의 내면을 직접 제시하고 뇌술법을 당할 자 없더니 오늘날 진번에 이르러 나를 항거하고 신장을 물리치며 팔진도를 벌이니 실로 웅천도사의 말이 옳도다. 내 재주를 다시 행하리라. 여기까지는 맞는데 외부의 도움을 요청할 만큼 매우 위급한 상황? 외부의 도움, 즉 누구예요? 스승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뭐 하겠다? 다시 행하겠다라고 이야기, 다시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3번 디귿 상대를 얕잡아보는 발언을 통해 인물이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너의 조그만 재주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맞죠. 자, 리얼 원수가 바라보니 키는 10척이요 몸은 맹호 같고 얼굴은 먹을 갈아 부은 듯하고 소리 웅장하여 짐짓 일대 허거리요 만고 명장이라. 인물의 시선을 통해 상대의 외양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주관적 판단인 거죠. 이거 맞지요. 미음 소자 세상에 횡행하여 대적할 자 없더니 오늘의 묵툭의 검술과 도사의 재주를 보니 예전에는 그랬는데 오늘은 이렇다라는 대비를 통해서 현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결정하고 있다. 맞지요.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41번 3점짜리 윗글의 내용을 도식화한 것이다. A,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 1차 전투, B 2차 전투, 아버지를 구출하기 위한 싸움이고 진번을 물리치기 위한 싸움. A에서 분기충천한 해룡은 둔갑수를 발휘하고 풍을 일으켜 적진에 있는 부친을 구한다. 분기충천이 한자성어까지 나오는 한자성어 어휘도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요. 분기충천이라는 말은 뭡니까?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하게 격렬하다. 그러니까 맞지요 이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자 2번 A에서 해룡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진번 군사들은 전의를 잃고 혼비백산 아주 깜짝 놀랐다라는 거죠.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맞고요. 3번 B에서 진번왕은 진영을 정비해 건곤일척의 자세로 해룡과의 싸움에 임한다. 건곤일척 뭡니까? 지금 운명을 걸고 단판거리 승부를 한다라는 거니까 맞죠. 운명 걸고 싸우는 거니까 맞죠.
4번 해룡은 사방을 물바다로 만드는 승승장구하여 적진을 공격한다. 승승장구라는 게 뭡니까? 싸움에 이긴 형세를 타고 계속 몰아친다. 계속 이기는 거예요. 승승장구가.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계속 뭐하고 있어요? 접전하고 있죠. 막상막하, 용호상박, 밑에 난영난제, 종일토록 승부가 결정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승부 결정나지 않았다. 정답은 4번이죠. 5번 해룡은 적의 선봉인 묵툭과의 싸움을 본 난영난제, 누가 형인지 누가 동생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어떻다? 서로 실력이 엇비슷하다라는 거. 5번은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다. 42번 가보도록 하죠. 보기를 참고해 윗글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 아까 보기 읽었었으니까 바로 답지 들어갑니다. 진번, 장수, 묵특과의 대결은 탐색의 시간을 연장시킨다. 그렇죠.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니까 탐색의 시간을 연장시키는 거 맞고요. 꿈속에서 맞는 노승으로 인해 충중에 이르는 시간이 단축된다. 아버지가 위험해 빨리 가서 도와줘 이랬으니까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그 시간,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그 시간 어떻게 됩니까? 충족에 이르는 시간이 단축된다. 이거 맞지요? 자, 3번 해룡에게 부친과 이별은 결의의 의미로 부친과 상봉 충족으로 볼 수 있다. 맞죠? 충족으로 볼 수 있다. 맞고 모친이 궁중 노비가 된 것은 탐색 과정 중 겪는 또 다른 결여로 볼 수 있지요. 5번이 틀렸는데 해룡이 비범한 능력을 얻기 위해 스승에게 수법을 배우는 것은 충족의 단계에 해당한다. 충족이 아닌 거죠. 이것은 뭡니까? 탐색이 되는 겁니다. 이거 틀렸고요. 탐색. 결여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니까 탐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9번부터 42번 문제 여러분 곽혜룡 좀 분석하고 문제풀이까지 다 마쳤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여러분들의 근거가 부족했던 부분은 반드시 수정 보완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